자, 2025년 이제 을사년 신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요와 관련한 인트로 강의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을사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천간의 을목은 뭐고 지지 사화는 뭔지, 그것이 내 사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키거나 다양하게 새로운 등장인물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이동수나 이별수나 각종 재물이나 뭐 직장이나 궁금한 사항들이 많죠. 요즘 같은 시대는 굉장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쓰던 기계나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고 또 운영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도 그냥 고집적으로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계속 변화하고 사람과 관련한 부분, 기계들이 점점 날이면 날마다 달라지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됐죠. 그래서 을사년 자체는 굉장한 변화를 예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갑진년부터 해서 흐름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진년은 일단은 천간에 갑목이 왔고 지지진토로 갑진이라고 하는 글자로 연결이 된 거죠. 천간의 갑목은 이게 나무의 기상인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갑목의 단계는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 있죠. 기질적인 거. 목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일간별로 다르겠죠. 뭐 토일간이면 갑이 관인데 그 관에 대한 형태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한다. 이 갑병목경임의 양천간들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여가지고 아 이게 목이구나 우리가 형상화할 수 있는 단계, 그거는 이제 음의 단계죠. 을정기신기에 해당하는 음의 단계다. 그래서 갑목하고 을목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 갑진년에 뭐가 제일 힘들어요?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게 힘들죠.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제대로 누가 나한테 들어온 건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 나는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애매하다.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갑목입니다. 금일간 입장에서는 재성이죠. 재성인데 이게 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는데 그게 갑목은 잘 안 보인다. 그 얘기는 내가 기초만 닦아놓고 치고 빠지기를 잘 해야지만이 이 갑목에 대한 것을 일의 결과로 얻어낼 수가 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돈을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손해봤다. 이 갑목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대부분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에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과정에 머물러 있는 게 그게 갑목입니다. 뭐 살짝씩은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목의 기상을 얘기해요. 기상. 아, 나무의 인자로 이제 곧 시작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점차 내 기질들이 이제 커 나가는 단계 있죠. 그게 이제 갑의 모습. 그러니까 형체로 따질 것 같으면은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커지는 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이제 갑을 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질을 얘기하는 거고, 형태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껍데기나 포장물들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게 보여요. 커지는 게 보이는데 안에는 그냥 비어 있는 거죠. 외형이 커지는 거예요. 외형이. 그러니까 외형이 커지니까 여기서부터는 을목의 단계로 접어들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내용물들이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갑목 때 시작하는 일들 다 어떤 형태로 연결이 되겠어요? 내가 뭐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시작은 하는데 이게 시작한 게 맞는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또한 성장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되고는 있어. 근데 남는 게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했다, 직장에서도 승진을 했다, 취직을 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는 게 없다. 이건 뭐겠어요? 돈을 쓸 때가 많은 거죠. 돈을 쓸 때가 많다거나 직장을 다녀서 또는 승진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보수도 조금 더 받고 했는데 근데 마땅히 지금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커졌다는 것은 승진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백수가 취직했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솔로 탈출을 해서 연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형태 자체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간목으로는 이게 확실하게 눈에 안 보이니까, 또는 눈에 보이더라도 이 사람이 완전히 내 걸로 체화가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눈에만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든지 눈에만 보이든지. 이게 참 말이 애매한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게 음량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내 눈앞에 있기만 한 거예요. 근데 마땅히 나하고의 접점은 크게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나랑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친하진 않은 거죠. 눈에만 보이는 거. 근데 사업을 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큰 소득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손님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또는 내가 지금 이제 막 일을 시작했는데 별 반응이 없네? 이런 게 이제 일단 간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목의 상태. 여러분들의 비식재관인 이 십성으로 얘기하면 비겁, 내가 목일간이다. 그러면 목일간 입장에서의 이 간목이 비견겁제겠죠? 이런 것들이 마땅히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화일간이면 인성이겠죠. 이제 문서적인 부분이나 내가 뭐 새롭게 공부를 하거나 뭘 해야겠다,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이 간목으로다가 뭔가를 출발을 했는데 마땅히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젖어들지 않은 거. 금일간 입장에서의 목은 재성이고 그 재성이 간목이다. 그러면 일에 대한 결과를 간목으로 내기는 냈는데 자꾸 더 큰 건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별로 낸 것 같지가 않은 것들. 또 토일간이면은 관이니까, 관이라고 하는 나의 사회적 자리,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나의 타이틀로 삼을 수 있는 건지, 이런 확신이 좀 불분명한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일간이면은 이게 뭐 식상이겠죠. 식상으로 내가 진로를 열어가려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불분명한 거예요. 확실치가 않다. 그러니까 간목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주에 간목이 있거나 이 갑진년에는 운에서 간목이 온 거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를 좀 막연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갑진년 좀 힘들었다, 아니면은 이게 뭐가 뭔지 사실 분간이 잘 안 간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원래 당연한 겁니다. 정상이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려다가 못 만났어요? 뭐 썸만 타다가 끝났다, 뭐 회사 구직을 막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백수 탈출을 못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막연하니까. 내가 뚜렷하게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하고의 관계, 또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 이런 것들이 갑진년에는 어떻다? 뭔가 막연하게 할 듯 말 듯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안 좋게 끊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그만두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을목의 입장에서는 이제 을사년에는 천간에 을목이 오잖아요. 요때는 간목하고는 다르게 눈에 빤히 보이는 일로 진화가 됩니다. 뭐든지 간에 아까 얘기한 비식재관인 간목으로 연결이 됐을 때는 이거는 조금 막연한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크게 그 실수에 대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을목에 대한 것은 눈에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계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받는지에 따른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뭔가 조금 수월하겠죠. 편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관계가 맺어질 거면 확실하게 맺어지고 끝날 거면 확실하게 끝이 나는 이런 좀 분명한 틀들이 좀 더 간목 때보다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목은 갑에서 진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갑에서 진화한 모습이다. 갑이 뭔가를 시작을 해서 처음에 그 에너지를 막 발산을 합니다. 뚫고 나가요. 그러면 을목부터 뿌리를 뻗어나가는 그러한 작업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유연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글자 자체가 굽었잖아요. 을목은 굽어져 있다. 곡선을 나타내죠. 간목은 직선을 나타낸다. 직선과 곡선, 우리가 얘기하는 선에 대한 것들 있죠. 그림을 그릴 때 점선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하잖아요. 가불의 모습에서 다 출발하는 겁니다. 선에 대한 것들. 선은 무조건 직선 아니면 곡선밖에 없잖아요. 선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부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불목 때 뭐를 한다?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 설계를 하고 디자인. 앞으로 뭐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비로소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고생을 하는 것도 디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고생을 하는 상황 안에서 내가 뭔가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면은 맨날 지겹도록 먹던 김치찌개가 어느 순간에는 그거라도 간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배고파 봤던 고생이 하나의 경험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진화를 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고요. 갑은 잘 안 보인다.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확실한지 분간이 안 가는 이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을목은 눈으로 확인이 되는 목의 형체나 실체. 그래서 이때부터는 잘한 거든 잘못한 거든 일단 눈앞에 펼쳐진다. 뭐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목의 형상들이 확인이 된다. 여러분 사주 비식재관인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사주에 따라서 좋은 것도 있고 좀 좋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비식재관인의 형태가 간목에서 을목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형상들이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행별로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입장에서 을목은 비견급제죠. 그러면은 이 목 입장에서 을목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시작하는 거에서부터 일이 많아지겠죠. 바빠지고 주변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주에서의 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거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족들한테 어느 정도 존중받고 대우받고 또 형제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안 되겠죠. 뭐 싸우고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언니 오빠나 동생이나 뭐 형 누나 이런 관계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좀 포지션에 대해서 크게 억울하지 않게 좀 살았는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무조건 뭐 서울대를 가고 뭐 하버드를 가고 이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데 앞서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 있죠. 어디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학교에 못 갈 정도로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안이 막 푹삭 주저앉아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배고픔이나 가난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프셔가지고 뭐 병수발을 들만한 뭐 내가 들었던 가족들이 그런 환경 안에서 고민을 하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으면은 당연히 목의 기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목의 작용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목은 우리 어린 시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주를 굳이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자란 얘기를 한다. 그럼 목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부모님이 집에 돈이 없고 뭐 가난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배움이 짧아도 돼요. 자식한테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잘하게 투자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이러면 목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무리 뭐 가방끈이 길고 머리가 좋고 그러면 뭐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식이 뭘 하든지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 하고 싶었던 그 진로 잘할 수 있는 거를 멀쩡한 걸 놔두고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그 성장을 자꾸 방해하거나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목의 작용을 건강하게 볼 수가 없겠죠. 목의 작용은 그냥 잘하는 겁니다. 그냥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뭐 나무로 깎고 어쩌고 이거는 만드는 거고요. 만드는 거다.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어딘가 써먹을 거. 근데 우리가 나무는 그냥 자라는 거예요. 나무나 풀떼기는 그냥 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목의 상태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좀 봤을 때 이 을사년도 어느 정도 내가 지금의 현재 뭐 과거에는 그렇다고 칩시다. 과거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목의 상태가 좀 불편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좀 자유롭게 뭔가 좀 선택권도 그렇고 뭘 좀 시작해 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는 좀 여유가 있다, 이러면은 이 을목의 입장이 운으로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나한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그리고 인연도 여러 가지로 형성이 되고 움직일 일들이 많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독립적 의지예요. 독립적 의지. 내가 얼마나 독립을 해서 홀로 잘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사람은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가 말이 독립인데 부모라든지 가족 품에서부터는 떨어져 왔지만 또 다시 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단체 생활을 또 하는 거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독립이, 말이 독립이긴 한데 여러 가지 환경의 도움을 우리는 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개인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독립적인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을목을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 입장에서 비견겁재가 되겠죠. 목 일간으로 놓고 봐도 되고, 여러분 사주에 목이 예를 들어서 관이다, 목이 재성이다, 식상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입장에서는 비견겁재라는 얘기입니다. 목끼리 경쟁하는 거죠. 목이 목끼리 경쟁하고 자라나가려고 하는 것들. 그러면 자랄 때 제일 필요한 게 투자겠죠. 물 주고 햇빛 주고. 그래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목의 입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이 목이 형체화돼서 드러나겠죠. 그럼 토일간 입장에서는 이게 관이니까 관이 성장이 돼서 잘 자란다, 이러면은 그 명예가 커지는 거고, 뭐 금이다 그러면 뭐 재성이고, 재성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이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목 입장에서의 을목은 비견겁재로서 이때부터 이제 치고 나갈 일이 생긴다. 비견겁재, 어깨를 치고 나가서 을사년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빠른 사람들은 갑진년 말에 겨울쯤부터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을사년에 벌어질 일들은 갑진년에 복선을 깔게 됩니다. 뭐든지 오늘 배가 아프려면 어제 뭘 먹은 게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된다. 을사년에 문제가 터질 것들은 갑진년에 시작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목 입장에서는 치고 나갈 일이 생긴다. 이거는 목일간 뿐만이 아니에요. 화일간도 마찬가지예요. 인성이죠. 인성이 치고 나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새롭게 뭔가를 알아보고 문서를 사고 팔고 새로운 자격증이라든지 뭔가에 대한 기회들이 따라오는 거죠. 문서 운이 오는 거니까. 뭐 이사라든지 내가 편한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응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 입장에서는 비견겁재 성향이니까 치고 나갈 일이 생긴다. 주변에서의 도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사주에 비견겁재가 발달이 돼 있거나 운에서 비겁운이 오면 이게 내가 힘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힘이 강해졌다가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해볼까? 돈도 좀 들어왔고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보가 따라옵니다. 비견겁재는 인성에 의한 정보는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계속 이제 계보가 내려오는 것들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것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면, 비겁은 정보예요. 정보. 어떤 정보냐? 돈과 관련된 정보, 돈과 관련된 정보, 재물과 관련된 거. 남자 사주에서는 여자와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비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애할 때 비겁이 있어야지만이 해당 이성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 평판을 물어본다든지, 주변 사람한테, 또는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견겁재들이 눈치가 빠른 게, 정보들이 그냥 그대로 딱 들어오는 거죠.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그 옷을 입은 거에서 어떤 성향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 정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기분 상태라든지 아니면 옷에 대한 가격대, 퀄리티, 어느 정도의 센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끌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비겁에 대한 정보가 됩니다. 치고 나갈 일이 생긴다. 힘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의욕이 생깁니다. 내 존재감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 존재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딜 가도 그 사람이 빠지면 허전한 게
그게 비견겁제예요. 근데 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에 대한 비견겁제가 나한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지, 천간에 대한 이것만 나한테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을사년에는 천간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주목을 받기는 한다. 존재감이 막 엄청 강해지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주목을 받기는 한다. 비견이든 겁제든 일단 통칭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간별로 설명할 때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존재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주목을 받고 뭘 하든지 간에 이제 튀는 거죠. 목 입장에서 하는 것들, 목 일간이든 목에 대한 식성이든. 자, 그러면 이제 화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화 입장에서는 목이 정인편인 인성이 됩니다. 화 입장에서의 을목은 인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감당해야 할 숙제로 따라온다. 화 입장에서의 을목은 이제 감당해야 될 숙제인데 이거 키워야 되는 거죠. 을목을 키워야 된다. 이 목이라는 거는 다 잘하려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당장 돈 되는 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 갑진년, 을사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도요, 당장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면 오래 못 간다. 키우고 투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주에 화가 발달이 돼 있다. 화 일간이든 화가 많든 여름에 태어났든 하다못해 뭐 대운이 화대운이든 이러면은 일단은 뭘 키워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완성이 된 사람, 지금 당장 비즈니스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조금 내가 끌어주면서 같이 좀 성장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키우고 투자해야 되는 작업이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냥 당장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금이면은 이 화 입장에서 갖다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바로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 따라와서 움직여지는 거하고도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상황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화 입장에서요, 을목 이렇게 모근이 왔다 이러면 감당해야 될 숙제 같은 거, 이거는 또 뭐도 되겠어요. 내가 과거로부터 뭔가를 해왔던 거요 있죠. 아니면은 내가 뭐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요. 뭐 과거에 어떤 미련이 남아있어. 그러면은 이때 이 숙제라는 건 뭐예요? 그거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숙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면 이거 투자하고 키우는 거가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서 그 숙제를 풀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게 가족 문제일 수도 있겠죠. 가족 문제, 또 돈 문제, 뭐 채무 관계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해당 사람하고도 정리를 하고 싶어. 근데 정리할 때 조건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조건을 을사년에 비로소 풀어가야 한다.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풀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를 본 사람들 사주에 이 을목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내가 얼마나 독립적인지,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독립적 의지. 얼마나 내가 이제 개체화해서 새롭게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이걸 봐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숙제부터 풀고 가야 합니다. 이거 그냥 나가서 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의 입장에서는 이 을목이 관이 되겠죠. 자, 토 입장에서는 관이에요, 관. 을목이라고 하는 관이 왔어요. 그러면 시스템이나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때가 되는데, 자, 이 비겁이나 인성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에 대한 게 을목으로 되어 있죠. 이 을목은 눈에는 보이지만 계속 자라나가고 변화하고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나 질서가 만들어지면은 한 가지로 우직하게 가는 게 아니라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하자 했다가 나중에는 뭐 하나 더 추가, 아니면 사람 누구 빼고 누구를 새로 넣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나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때는 맞지만 이게 변화의 소지가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변화의 소지가 있다. 을목은 변화의 소지가 강합니다. 독립적 의지도 굉장히 강한데 이게 혼자서 변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이 없어요. 을목은
나는 지금 커나간다 이거지. 나는 갈게 안녕 하면서 자기는 커나가고 싶은 만큼, 변화하고 싶은 만큼 계속 변태를 하고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거, 이 토 입장에서의 을목은 굉장히 좀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그 상황 안에서 뭐 장점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부정적이면은 이게 종잡을 수 없게 자꾸 이리 커나가고 저리 커나가고 하니까 여기에서 흐름들이 일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상황이 따라주는지 요거를 좀 관찰해야겠죠. 운이 좋으면은 일이 바뀌든 저리 바뀌든 내가 좋은 쪽으로 다 바뀌는 거고, 운이 안 풀리는 사람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반대쪽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좀 피곤합니다. 토 입장에서의 을목을 받아들이는 이 부분은 좀 피곤하다. 이 을목이 나를 정확하게 소토를, 목국토를 시켜줄 것 같지만 이거를 했다가도 저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하면은 확실하게 할 의지는 있어요. 하지만 을목이 이 토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필요한 만큼만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 입장에서는 을목이 와가지고 구멍을 뚫어주길 바라죠. 그게 소토니까. 근데 구멍을 다 뚫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뚫다가 또 저기로 가서 저기 뚫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이 토 입장에서는 목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좀 사정사정하게 돼 있다. 와서 좀 구멍 좀 10개 더 뚫어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좀 숨 좀 쓸 수 있으니까 구멍을 뚫든 아니면 뚜껑을 좀 떼주든 정리 좀 해달라. 이렇게 을목한테 이제 사정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따라주는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내가 굳이 해달라고 안 했는데 이 을목이 책임감이 강한 을목이야. 아니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와가지고 구멍 100개를 다 뚫어놓고 간 거야. 그럼 나는 더 필요한 게 없겠죠.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그럼 이제 운이나 상황이 잘 따라주는 거니까 굳이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을목이 목국토를 해줌으로 인해서 토가 이제 살아서 숨쉬게 된다. 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토가 뭡니까? 여러분의 토가 식상입니까? 재성입니까? 관성입니까? 비식재관이 다 해당되겠죠? 그러면 토들이 비로소 움직인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생명력이 발생이 된다. 이게 목국토라 해가지고 무조건 나쁜 것만 볼 게 아니라 당연히 목국토가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변화 변동이 일어나겠죠. 내 성향을 바꿀 수도 있고 이사나 이동이나 업종을 바꿀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심리적인 변화나 환경적인 변화 이런 거는 일어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목국토로 인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힘을 쓴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좋아진다. 사람을 만나서도 맨날 싸워. 그리고 막 엄청 고생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 있죠. 그리고 결국에 좋아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내 토들이 이제 움직이는구나. 비로소 이제 느낄 때 이게 목의 고마움을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그때는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초창기에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목에 대한 인자는 바뀌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싹 다 바뀌고 변화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맞추려고 해야지 관계가 유지가 되지, 그냥 뭐 알아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도태돼요. 변화의 소지가 강하다고 얘기했죠. 뭐가 있어도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에 하실 거예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브리핑을 먼저 해주고, 얼마 100만 원이 안 되면은 뭐 180에 하시죠, 150에 하시죠,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부터 따지고 있으면은 나는 100만 원을 생각했는데 250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기회는 그냥 버스 떠나는 겁니다. 변화를 해서 상대방한테 맞추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을사년에는 그게 포인트다. 독립적인 의지. 이건 또 뭐겠어요? 이게 너무 상대방한테나 조직이나 집단에 의지하고 숟가락 얹으면서 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따로 독립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좀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당장 뭐 필요한 사람한테 뭐 빌붙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그래 이거 아니면 저거 하지 뭐, 누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 부르지 뭐 하면서 방법론들을 많이 찾아갈수록 그러면 을사년의 기회가 많이 따라오겠죠. 근데 혼자서 잘 안 돼가지고 자꾸 누구를 이렇게 엮어가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해당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같이 엮여 들어가가지고 뭐 조사를 받거나 괜히 막 이미지 안 좋아지고
난 그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같이 그냥 밥 한 번 먹고 술자리에서 그냥 사진 한 번 찍힌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막 뉴스에 나오는 거야. 누구랑 친하지 않냐고 막 의심받고. 그러니까 이런 재수없는 일이 왜 생기겠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 해가면서 독립적으로 가면 되는데 괜히 누구하고 같이 좀 뭐 해보겠다고 까불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주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토 입장까지 보셨고요. 이제 금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입장에서는 재성이죠. 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을목이 을사년이 온 거니까 그거를 우리 사주에 금 입장에서, 토 입장에서, 화 입장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뭐 꼭 목일간 뿐만이 아니라 화일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주에 있는 목화토금수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다 펼쳐진다는 거니까 하나만 보시면 안 되겠죠.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는데 이 재성은 일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죠. 내가 이랬으면 돈 벌어야 됩니다. 돈도 되고 일에 대한 결과. 뭐 돈 대신에 명예를 얻었다. 그럼 그게 만족스럽다 하면 그게 이제 재성이 될 수도 있겠죠. 꼭 명예가 관이 아니라 내가 일에 대한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과 형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활이라는 거는 내가 늘 점유하면서 움직이는 행동 반경, 평소 생활 패턴, 루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건강도 되겠죠. 건강도 된다. 건강. 그리고 시간은 뭐예요? 내가 평상시에 늘 자고 일어나고 먹고 활동하는 시간. 이거는 내가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도 됩니다. 사람이 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람하고 조건과 타이밍이 맞아야지 그 사람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친하던 친구가 있다. 고등학교 가면은 뭐가 달라져요? 조건이 달라지죠. 학교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사를 갈 수도 있죠. 그 친구가 학교가 좀 멀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조건하고 타이밍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그때 그 중학생 때 친했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거죠. 물론 연락을 하고 만날 수는 있겠지만 예전만큼 친해지지 못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재성의 조건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쓰던 시간과 조건에 대한 것들. 그때는 같은 학교에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달라진다. 이사를 가도 그렇고요. 직장을 바꿔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 분모가 맞아야지 대화가 됩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왜 할 말이 없어요. 이 재성이라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재테크하는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부동산 얘기나 주식 얘기 딱 거기서 내가 특정 어떤 해당 주식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가 겹쳤다, 일치했다 이러면 할 말이 많아지죠. 내가 그걸 언제 샀는데 얼마나 손해보고 팔았다, 지금은 뭐 보유를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돈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엄마끼리 자식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 근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맞는 거예요. 뭐 요즘 선생님과 관련된 뭐 문제라든지 아니면 친구들 학교 문제나 시험 성적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치하면은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게 이제 을목으로 온 거니까 을사년에는 일의 결과나 돈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는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이거는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워야지. 투자를 해야 되는 재투자의 흐름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갑진년까지가 재투자였는데 인묘진이 끝나고 을목까지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을사년 전반기까지는 투자를 조금 더 해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원래 인묘진 자체가 이제 기르는 시절이잖아요. 봄이고 하니까. 그래서 을목을 계속 좀 키워야 된다. 돈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자꾸 어디 놀 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쓰던 부품이라든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관점이든 흐름을 좀 바꾸기 위한 사람한테 투자를 하든 그런 걸로 이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거죠.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돈이나 일의 결과가 변화한다. 내가 의도치 않은 돈을 더 받게 될 수도 있어요. 100만 원인데 180을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그 돈을 내가 꽁으로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아 이걸로 또 사업에 내가 자체가 브랜드다 그러면 나한테 투자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을 해야 됩니다. 순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과 관련된 것들 생활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금이 불편하다
여러 가지 집안에 대한 주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직장이 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사를 간다든지 뚜벅이야 그럼 차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거예요. 뭐 시간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내에서의 어떤 스케줄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뭐 쉬는 날을 좀 맞춰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생활 건강 중요합니다. 이 금 입장에서 을목이 들어오면요, 이 건강 쪽으로 이게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을목이기 때문에. 금이 을목을 보면 이 을목한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을목으로 인해서 금들도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 경금신금하고 을목은 독자적인 관계예요. 서로가 잘 섞이질 못한다. 뭐 경금이 을목을 보면 합을 한다? 이거는 합을 하는 관점에서 을목이 경금을 이용하는 거지, 경금이 을목을 보면서 자유롭고 막 독자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서로가 그냥 묶이고 좀 답답한 이런 형국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된다. 일단은 을목을 해결해야 될 입장으로 좀 봐야겠죠. 신금일간도 마찬가지예요. 신금일간들이 갑진년 을사년 전반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고생을 좀 해줘 놔야 돼요. 지금 신금일간 분들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힘든 게 정상이고 어느 정도는 이 목을 운에서 볼 때는 좀 힘들어 줘야 돼요. 이게 재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묵히고 뜸을 들이고 성장을 해나가기 위한 원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뜸을 들일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안 풀리기도 하고 답은 언제 되냐 하면서 막 승질 급한데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목을 재성으로 운에서 봤을 때, 그럴 때 조금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기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신금이 조금 더 그런 예민한 속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경금은 일단은 정신없이 지금 바쁘죠. 이제 간목에서 편제로, 을목에서 이제 정제로 여러 가지 그런 바쁘고 다양하게 분주할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타이밍적인 것들이 을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을목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변화할 거를 예측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투자하는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입장에서는 을목이 식상이 됩니다. 일의 방법이죠. 식상은 일의 방법이에요. 내사주의 식상이 용신이거나 격이거나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러면은 방법론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전팔기다 완전히. 일의 방법을 계속 모색하는 거, 이게 이제 식상들의 성향이다. 그러면 이제 수입장에서 을목이 왔으니까 일에 대한 방법을 아주 다방면으로 이렇게 모색해보고 시도해보고 이런 거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을목이 운에서 오는 을사년에 이 수입장에서는 일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보고, 하여튼 바쁘고 분주해집니다. 수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임수기에서 다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진로적으로 어느 정도 좀 풀려가는 시기고, 진로가 풀리지만 돈이 막 엄청 된다 안 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교육에 종사하시는 선생님이다, 자식이라든지 뭐 제자라든지 이런 내가 키우는 사람들, 요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한 이슈 있죠. 제자가 어디 가서 상을 타온다든지, 성장 속도가 다른 때보다 더 몇 배가 더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그 성장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식이나 제자 같은 이런 손 아랫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이슈,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 수일간들, 아랫사람 있잖아요. 후배, 뭐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됐든 그 사람하고 또 관련된 뭐 좀 피곤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을사년은 이 천간 을목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것에 접근하는 그런 시절들이 된다. 을목이니까 변화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보는 한 해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애정사 같은 것도 많이 발달이 될 수가 있죠. 수 입장에서 을목 자체가 사실은 애정사의 부분이 많습니다. 애정 잡사들이 많이 생겨요. 그건 이제 별도로 논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수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냥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다변화하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나 경우의 수들,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을사년의 을목을 알아봤고요. 사화를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화는 진토를 지나서 여름이 들어온 것과도 같죠. 4월이면 이제 입하입니다. 입하. 여름이 이제 들어오는 입하절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낮이 길어지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뱀을 뜻하고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의 흐름들이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밖으로 뻗어 나가서 펼쳐진다. 환경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있었던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도 변화가 생긴다. 이사나 이동이나 이직이나 내가 회사를 옮기지 않아도 사람이 바뀐다든지, 일에 대한 업무 패턴이나 부서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을사년의 이 사화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을사년 뿐만이 아니라 12년마다 찾아오는 이 뱀의 해, 2013년이 계사년이죠. 2013년, 12년 전이 2013년입니다. 계사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2001년, 신사년이 되겠죠. 2001년. 이제 불과 24년 전인데 2001년하고 2013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천간은 물론 다르지만 항상 내가 사화가 들어올 때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많이 환경적 변화에 민감하게 잘 변화해서 움직였는가,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치와도 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을사년이라고 뭐 덥거나 뭐 춥거나 이런 건 없지만 일단 사화가 옴으로 인해서 1년 내내 전체적인 이 화기운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뜻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따뜻해지면은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그건 주변에서 나를 불러준다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무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따뜻해진다. 그리고 노출된다. 노출된다는 거는 보여지는 거죠. 빛이 들어오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나 일들도 많이 펼쳐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노출. 그리고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는 이제 뭐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 빨리 처리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빨리 처리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게 노출되고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형성이 되겠죠.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제 빨라진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소속된다는 뭐예요? 조직에 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조직에 소속되거나 클럽에 가입을 하거나 모임 활동하고 이런 집단을 이룰 만한 일들, 그러니까 내가 정식 가입이 아니어도 뭔가 누군가하고 엮일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 사가 연애에 왔을 때는 조직에 소속되거나 누군가하고 같이 좀 할 만한, 그리고 또한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요. 뭐 하다못해 꼭 움직이지 않더라도 돈을 또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융통을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이 사화라는 그 물상 안에 이 다양한 엮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직에 소속이 되거나 가족 관련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 뭐 이슈라고 하면은 결혼한 기혼자다. 그럼 부모님을 모셔야 될 일도 생길 수 있겠고요. 좋든 나쁘든 부모님을 모시거나 챙겨야 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화의 물상입니다. 자, 목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 입장에서의 사화는 식상이죠. 일의 방법입니다. 진로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거 해나가는, 을사년에 목이 드디어 움직이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움직이는 거예요. 목이 움직이지 않았던 분들, 목이 답답했던 분들 있겠죠. 여러분의 목은 안녕하십니까? 이 목이 화를 봄으로 인해서 드디어 움직인다. 기운들이 설기된다.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이 움직일 때 하고 싶은 일들이 연결이 된다. 자, 목 입장에서의 화는 또 자식이죠. 사화로 돼 있고 제자도 돼 있고 손 아랫사람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엮일 일들 생기니까 내 사주에 이제 목이 발달이 돼 있다. 그런 상태에서의 을사년의 사화를 만난다. 이러면은 그 공부 관련된 쪽으로 많이 엮일 소지가 좀 있습니다. 공부라든지 연구라든지 뭐를 분석한다든지 하다못해 뭐 누군가하고 막 소송을 걸고 싸워요. 그런데 뭘 좀 도와달라고 정보 같은 거 교류할 일,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뭐 싸움도 되겠죠. 이 화가 싸우는 거와 관련되니까 싸울 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화운에는 사하고 오하고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그런 기질들이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다. 이건 우리가 싸울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줄 일, 실제로 내가 싸움에 가담할 일, 이런 것도 형성이 된다. 자, 목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제 화 입장에서 보면은 화 입장에서는 비겁이겠죠. 임묘진 때 화일간들 또는 내 사주의 화가 지금 힘들어 가지고 고생인 분도 있을 거예요. 금일간도 그렇고 토일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화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화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치고 나갈 때가 오는 거예요. 사화 때부터 진토 때까지는 이게 죽었던 화가 점점 살아나는 시절이긴 한데 완전히 살아나는 건 아니고 기운이 이제 설기가 돼요. 진토 때는 이제 화생토 설기가 좀 심해가지고 그래서 화가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이유가 화가 죽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사화 때 화의 뿌리가 들어오죠. 착근지가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존재감, 치고 나갈 일이 생긴다. 정보라든지 주변에서의 도움, 투자 이런 게 발생이 되니까 여러분의 사주에 화가 긍정적이다. 내 사주에 내가 화가 정말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은 요때부터 을사년부터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을사년부터 기회다. 특히나 이제 막 겨울에 태어났는데 화기가 잘 없다. 그러면 을사년부터가 당연히 기회죠. 대체로 화가 불편하면은 이거는 또 문제가 되겠죠. 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노출되고 빨라지고 하면서 이제 성급해가지고 일 저지르는 걸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사면 안 되는 물건을 산다든지 엮이지 말아야 할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거나 동업을 해서 괜히 좀 피곤한 일에 노출될 일 이런 거 생기겠죠. 화가 불편하면은 을사년은 일단 이 사화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일단 뭐든지 간에 엮여서 생기는 문제예요. 뭐든지 간에 한번 엮이면은 쉽게 안 떨어진다. 사화가 이게 뱀이잖아요. 뱀이 이제 한번 엮으면은 이거 풀기가 어렵다고. 코브라 트위스트라는 기술이 있는데 한번 잡으면은 풀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투자 같은 것도 운이 따라오고 하니까 이게 긍정적이면은 투자해서 소득을 보는 거지만 부정적이면은 이 투자 잘못해가지고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직 을사년 안 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화 때 피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내 사주에 화가 불편한지 괜찮은지 이 정도는 또 알아보는 성의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는 인성이죠. 화를 봤을 때 인성이고 이제 토가 을사년에는 감당해야 될 숙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들이 을사년에는 할 일이 많아요. 천간으로는 관이고 지지로는 인성이니까 내가 좀 해야 할 일들을 숙제 푸는 시간 어떻게든지 간에 키우고 투자해야 되는 이런 작업 있죠. 이런 것들. 이거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좀 해결사 역할 일을 처리하는 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에서 뭐 토일간이든 토가 내 사주에 좀 발달이 돼 있거나 진수충미 월생이거나 여러 가지 토의 모습으로 내가 누군가를 신경 쓰고 챙겨야 할 일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숙제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치고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토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화생토를 받는 거니까 토가 더 이제 강해지는데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문서적인 걸로 강해지는 거니까 토가 양에 머무르면서 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시간들이 좀 따라오는 거예요. 타이밍들이. 그러니까 조금 피곤한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해야 되는 작업이 있죠. 좀 번거로운 일에 수반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하시란 얘기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거 당연히 될 수 있고요. 사람한테 투자하거나 뭐 신경 쓰고 그런 일들. 자, 금 입장에서 보면은 사화는 이제 관성이죠. 정관편관이고 시스템,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시스템이 없던 금일간이다. 이러면은 이 새로운 질서와 시스템이 이제 생겨 나가는 때가 되는 거죠. 상황이 좀 잘 따라와줘야 되고요.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화 기운으로 연결이 되니까 금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움직일 때가 이제 온 거죠. 다양하게 뭐 사회 활동이라든지 사람들 만나면서 그 역할들 그런 게 좀 된다. 시스템 같은 게 이제 막 마구잡이로 했던 사람, 금일간 또는 금이 내 사주에 그냥 뭐 너저분하게 있었다. 정리가 딱 되는 거죠. 정리가. 을사년 때는 정리가 됩니다. 깔끔해져요. 어느 정도 시스템이 딱 되니까 깔끔해진다. 깔끔해지기 시작하는 때다. 완전 깔끔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깔끔해져 가려고 하는 흐름이 된다. 질서도 완전한 구축이 아니라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때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 순 없다. 흐름을 좀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리를 좀 해가면서. 자, 수입장에서 보면은 수입장에서는 재성이 되겠죠. 사화가. 재성이니까 일에 대한 결과나 돈, 생활 또는 건강, 시간, 소유물, 사람, 조건, 각종 타이밍 이런 것들이 수입장에서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던 수일간이다. 이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적응력이 무지막지하게 팍팍 올라가는 시기가 돼요. 활동력이 왕성해지고 반경도 넓어지고 활동 반경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욕구 같은 것들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의욕이 막 생기는 거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거 내가 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의욕이 충만해지는 때가 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일에 대한 결과를 얻어나갈 때다. 일에 대한 결과를 얻어나갈 때. 그래서 을사년에 이 사화를 가지고 수는 본인이 쓰임을 만들어 가는 거죠. 본인의 쓰임을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어떻게 좀 먹고 살지에 대해서 다양한 용도라든지 목적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모임을 형성하고 단체를 이렇게 본인이 리드하고 운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내년에 수일간들은 여러 가지로 장의 자리에 맡을 수가 있어요. 장이 되거나 장에 준하는 관리나 책임자 같은 관점에서 운영을 할 일, 운영에 신경 쓸 일, 굳이 사장이 아니어도 바지 사장이라든지 하다못해 참모진에라도 올라가서 사람들 인사 권한에 담당을 한다든지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또 적응을 해 나가면서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수 입장, 사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을사와 관련한 기둥, 을목을 받고 사화를 봤으니까 을사라고 하는 육식갑자 기둥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을사가 42번째 육식갑자고요. 5순에 해당이 됩니다. 1순은 0번부터 10번까지죠. 그래서 이제 5순에 관련된 복둥화, 나부모행이 갑진하고 을사, 요게 이제 복둥화죠. 나부모행은 2개씩 연결이 됩니다. 갑진하고 을사가 복둥하다. 이거는 이제 천하를 밝히는 빛이라는 뜻이고 밝게 빛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명한 뭐 일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갑진일주 중에 프로게이머 페이커 있죠. 이상혁 선수라고 하는 페이커 갑진일주 있고, 을사는 또 지드래곤 있고, 이렇게 복둥화에 관련된 해당 일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천하를 밝히는 빛이다. 자, 을사 기둥은 자체적으로 고란살에 해당이 되는 신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고란살은 이제 5개가 있어가지고 뭐 갑인이랄지 을살랄지 무신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정사, 신해 이런 식으로 고란쌀 5가지 해서 5고란 700호, 백호쌀은 7개. 그리고 이제 시박 대패일이라고 하는 록공망에 해당하는 신쌀도 포함이 되죠. 시박 대패살이라고도 하고 시박 대패일이다, 시박 대패일이다. 그러니까 10개에 해당하는 천간이 자신의 뿌리에 해당하는 걸록지가 이제 공망 맞는 걸 얘기하죠. 오순에 해당하는 이 갑진을사, 공망 보시면은 인묘라고 돼 있죠. 갑목 을목이 이제 뿌리잖아요. 이 뿌리가 공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비견겁지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갑진을사가 잘 된다 하면 혼자서 캐리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드 캐리를 해야 한다. 본인이 총대 메고 남들의 거의 몇 인분 몫을 다 해야죠. 그 정도의 좀 험난한 여정도 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숟가락 얹어가지고 조금이나마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는 어렵죠. 그런 식으로 갑진을사, 이게 록공망에 해당하는 시박 대패일에 포함이 된다. 이 시박 대패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비견겁제가 그냥 공망 맞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견에 해당하는 걸록인 거니까 걸록이 공망 맞는다, 그러면 자기 뿌리가 공망이 되는 거니까 존재감에 대한 것을 일반적인 경쟁사회보다는 조금 더 특수한 부분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곡각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곡각살은 을목이나 기토, 축토, 사와 같이 이렇게 이제 글자가 굽어가지고 뭐 다리를 다치는 일이라든지 부상이나 뭐 사고수 뭐 이런 거를 또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주의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리해가지고 신경을 막 못 쓰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몰려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 이런 거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을사에 관련한 곡각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알아보면서 차근차근,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오버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곡각살에 대한 부분 을사에 해당이 된다, 충분히. 그래서 뭐 뼈라든지 뭐 근육통이라든지 뭐 각종 이제 부상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사고수 이런 거에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화 보시면은 이제 을목한테는 이제 상관이 되고요. 목욕지입니다. 이 자체를 이제 금요록이라고도 해가지고 금요록, 목욕지 해당이 되죠. 음간은 목욕지고 양간은 쇠지에 드는 게 금요록이다. 뭐 황금마차를 탄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로 황금마차를 타는 건 아니고 그러한 가능성에 준하는 실살 중에 이제 금요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금요록, 그러니까 즉 목욕지는 사지하고 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일주, 그러면 을의 일주 이렇게 사의 충을 맞죠. 뭐 일주로 따진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사해가 충돌되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 관기합관, 관성의 장생지를 얘기하죠. 사중에 경금 있죠. 경금이 사화에서 장생지, 사유축 삼합하니까 관기합관. 을목 기준에서 관성에 어떤 운기가 또 들어오는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보시면은 을사년인데 1965년에 태어난 유명인들이 이제 환갑이 되는 나이가 됩니다. 보시면 아이언맨의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줄여서 이제 로다주라고 하죠. 다 65년생이에요. 오은영 박사, 뭐 가수 김종서, 신효범. 신효범 씨면 66년 1월생인데 어쨌든 뭐 뱀때 들어가죠. 입춘 전이니까. 그리고 김국진 씨, 평년숙, 정원관, 옛날 소방차 멤버죠. 정원관, 부활의 김태원, 표인봉, 표인봉, 틴틴파이브하고 예전에 순풍산부인과 나왔던 표간호사 표인봉 씨. 그리고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K 롤링, 을사년생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그리고 농구선수 허재, 그리고 엑스제팬의 토시하고 요시키도 을사년생입니다. 나카모리 아키나, 오자키 유타카, 그리고 성우 강수진 씨, 원피스하고 명탐정 코난의 그 남도일 역을 맡은 람마 역도 하고 성우 강수진 씨, 그리고 가수 박미경 씨, 푸른하늘 화이트 유영석 씨, 이승환 씨 등등 다 이 사람들이 이제 환갑이 됩니다.
을사년생들이라서 이제 환갑이 되는 나이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이 을사년을 한번 통변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고란살이 을사가 고란인데 내 사주에서 을목에 해당하는 육친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을목에 해당하는 육친, 그게 재성이다. 그러면은 이 재성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을사 자체가 고란이니까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인연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란살과 관련된 인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을사 일주나 을사의 기둥이 있다 해서 배우자하고의 인연이 아예 없고 뭐 연애를 안 해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뭔가 자체적으로 본인이 더 해야 할 일이 많거나 신경을 좀 쓰고 이해를 좀 하면서 보듬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일수록 이제 부부 관계나 뭐 배우자, 연인 관계 이런 게 좀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그릇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고란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외롭다는 거는 뭐겠어요? 대상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대상이 있어도 외로운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상대가 채워주는 것들이 좀 부족하면 그럴 때 이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목에 해당하는 육친을 잘 보자. 뭐 재성이 됐든 관성이 됐든 토일간에는 뭐 관성이 되겠죠. 고립되는 거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고립되는 거. 그리고 이제 시박대패일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을목 입장에서 인묘가 공망인 겁니다. 을목 입장에서 내 사주가 을목 일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죠. 뭐 경금, 신금 일간일 수 있고 수일간일 수 있고 토일간일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의 인묘가 공망을 맞는데 내 기준으로 공망을 맞는 게 아니라 을목 기준에서 공망을 맞는 겁니다. 이 을사 기준에서.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별도의 내 기준의 공망이 있겠죠, 여기에. 그런데 을사와 관련된 공망이 여기 인묘니까 내 사주에 인묘가 있다. 그러면은 을사는 나를 공망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을사의 운에서 나를 놓고 보면 인묘가 있는 것을 공망으로 취급을 하니까 인묘와 관련된 것에 크게 의미를 안 둔다는 거죠. 아니면은 평범한 쪽이 아니라 특수한 쪽으로 썼을 때는 괜찮다. 공망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공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경쟁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수한 방법을 쓰면은 가능합니다. 특수한 방법으로.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공망 많았다. 그럼 새벽에 나가서 일하면 되죠. 밤에 일하든. 그러면은 그 공망의 형태가 경쟁사회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밤에 공망을 맞았다. 이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평상시에는 일을 잘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죠. 막 갑자기 가위가 눌린다든지, 윗집에서 막 층간소음에 쿵쿵거린다든지, 나의 모습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갑자기 무슨 벌레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잠을 자려고 하면 안 되고 좀 뭔가 불을 켜놓고 잔다든지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재운다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 공망을 해소시키는 작용력이 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공망이라 해가지고 전체가 다 공망인 게 아니라 공망은 두 글자씩만 있습니다. 해당 60갑자에. 그러니까 을사 기준에서는 인묘가 공망이란 얘기예요. 인묘가. 내 사주에 그러면 인묘가 있는지 하고, 그리고 을사년에 인묘가 공망이니까 을사년 바로 시작할 때 무인 기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인 기묘 이때 인묘가 공망 맞으니까 그 해당 목에 대한 형태가 공망 맞은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목이 부정적이다 이러면은 공망 맞은 게 오히려 좋겠죠. 부정적이면은 공망 맞는 게 좋은 겁니다. 긍정적일 때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사실 목이 많다 그러면은 이 정도 공망 맞아주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본다는 얘기죠. 근데 목이 필요한데 유일한 용신이야 이럴 때 이제 공망 맞으면은 이런 게 좀 피곤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을사라는 것 자체에서 인묘라고 하는 글자를 공망으로 놓고 본다. 이거를 좀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시박 대패일에 대한 걸 설명을 하려고 이제 공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을사의 을목 자체가 이러한 시박대패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냥 을목의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쓰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을목을 이제 특수적인 용도로 쓰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곡각살에 대한 거는 이제 부상이나 사고수 뭐 이런 거 을목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를 너무 많이 바꾸고 오버를 하고 계획 없이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면은 이 사고수가 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안전하게 하려면은 안전지대 노래를 들으면 됩니다. 그럼 안전해지니까 참고하시고, 곡각살 해당이 된다는 거, 이거 신살을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 의외로 다양한 신살 중에서도 이 곡각살에 영향이 또 미쳐지기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12운성이든 신살이 되는 걸 다 보기 때문에, 물론 음양 오행이나 뭐 생극지화 이런 거 없이 그냥 신살만 때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십성에 대한 거나 뭐 격국용신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 신살도 참고로 하면은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상관 목욕지. 자, 을목 기준에서의 상관 목욕지예요. 그러면은 을목이라고 하면은 내가 을목일간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때 이제 목욕지의 영향을 받겠죠. 뭐 금연 록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특히 공부라든지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취 같은 게 좀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시험 합격 운이라든지 직장 내에서도 승진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뭐 을목이 아니어도 다른 일간에 뭐 토일간일 수 있고 뭐 수일간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목욕지의 성향을 담기 때문에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목욕이라는 거는 새로워지고, 부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실증을 잘 내는 거 있죠. 실증을 잘 내고 권태기 같은 거 빨리 오고, 그래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것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라든지 지출 이런 게 좀 많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사고 싶고 또 새로워지고 싶고,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은 바꾸고 싶은 만큼 그런 새로운 마음이 좀 들 수가 있으니까. 사지와 충을 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죽음이란 뭘까? 뭐 철학적인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을목 기준에서 해수가 사지라고 하면은, 목욕지에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방법을 구상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그리고 또 이 목욕지와 관련된 부분에는 스폰서가 따라옵니다. 후원자라든지 스폰서라든지 보호자라든지. 이거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품위 유지비 같이 주변에서 돈 들어올 일이라든지 내가 뭘 하는데 필요한 자금 같은 것들, 이런 걸 대주는 사람이랄지 그런 운기가 좀 따라온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목욕의 특성이다. 목욕탕 가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가 줍니까? 부모님이 주잖아요. 아니면은 같이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씻겨주든지, 그냥 따로 보내더라도 돈을 줘야지 가니까, 목욕이라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관기약관에 대한 것은 이제 관성의 장성지니까, 어때 이제 을목 기준에서의 관의 명예적인 것들이 이제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을사가 상관인데 이 상관 안에 정고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말로는 고란살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을사 기둥이 있거나 을사 일주거나 이러면은 이 관을 품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뭐 조건이라든지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든 뭐 신경을 쓰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관기학관 때문에. 다 이게 뭐 신살도 보면은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각종 귀인들도 보면은 장생지라든지 뭐 병지라든지 문창귀인, 뭐 학당귀인 뭐 이런 거 있죠. 천을귀부터 해가지고 12운성하고 관련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을사년 신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갑진년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천간 을목, 지지 사화 해가지고 을사까지 다 정리를 한번 싹 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강의로 이렇게 을사년에 이런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제가 갑진년 때는 운세 설명을 하고 뭐 그러지 않아가지고 제 오프라인에서 현장 강의로만 좀 하고 나머지 일간들 뭐 뒤늦게 설명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을사년도에는 천간 지지를 다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일간별로도 10천간을 다 돌리고 지지 12개,
이거는 이제 신쌀로 들어가면 띠별로도 되고요, 월주별로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22개를 좀 한번 쭉 해볼까 합니다.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일간별로 하나씩 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힘들면 좀 쉬었다가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임의대로 하겠고요. 아무튼 여러가지로 을사년에 관련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좀 습득하실 수 있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트로 강의 라이브로 진행을 해봤는데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들어오셨고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일간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